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모두 조기 다셨죠? 태극기는 비바람 등에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경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점차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고요. 밤부터는 점차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얇은 반소매만 입으신다면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그 밖의 지역도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경주 21도, 포항 2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0도, 독도 18도입니다. 저녁부터 동해상에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점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한 달째 탄핵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신규 원전의 백지화를 공약했는데 원전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저는 아예 영구 가동 중단하고 폐로 절차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탈핵 관련 6개 시민사회단체와 탈핵 정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의 허가를 취소하고 월성원전 1호기도 즉각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구체적인 탈핵 공약과 실행 방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원전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이 후퇴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탈핵 공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핵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보시는 몇몇 분들이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 공약은 후보 시절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입니다. 꼭 실천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강진이 발생했고 600여 차례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경주에서는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폐쇄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에 지진도 있었거니와 특히 사용 후 핵연료 포화 상태가 되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원전보다도 월성 1호기 폐쇄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탈핵 시대를 약속해온 만큼 조속한 공약 이행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자체가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7번 국도주변과 대규모 사육장이 있는 흥해읍 인근에 거점 소독 시설 설치를 검토 중이고 경주시도 대형 양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가는 한편 방역차 10여 대를 투입해 차단 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각각 토종닭 70만 마리, 210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종식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AI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농장의 닭이 경북에서도 입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이번에도 한 발 앞선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양성 반응이 나온 부산 기장군 닭 농장에서 토종닭 500마리가 지난달 30일 경주의 한 농장으로 입식됐습니다. 구미의 한 토종닭 농가에는 이번 AI의 진원지인 전북 군산 종계 농장의 가축 차량이 지난달 2차례 방문한 게 확인됐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 두 농장의 닭과 오리 2,500여 마리는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지난 3월 사태 때와 달리 비교적 규모가 적은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관리 체계에 잘 잡히지 않아 방역에는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산란계와 육계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에 방역 당국과 농가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파됐다 그러면 뭐 건 200만 수, 이 일대 하면 200만 수 이상 되겠네. 전국 유일의 AI 청정 지역으로 남아있는 경상북도는 이번에도 한 발 앞서 중앙보다 더 강력한 방역에 나섰습니다. AI 방역 대책본부를 재가동하고 이미 각 시군의 거점 소독 시설과 이동 통제 초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통시장 등의 생닭 유통 금지 외에 위험 단계별로 타 시도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매우 지나치게 매우 빠르게 그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방적 도태를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동되는 어떤 부분들을 막을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AI 양성 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6개 시도의 7농가. 최초 신고 농가에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위기 경보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방역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경주시가 예방적 살처분에 나서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부산기장의 양계장에서 토종닭 500마리를 입식한 경주시 내남면 농장 2곳에 가금류 1,800여 마리를 AI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또 대형 양계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역차 10여 대를 투입해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도 5골개 농장 방역을 실시하고 7번 국도 주변과 대규모 사육장이 있는 흥해읍 인근에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13개 분야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270여 개 기업이 밀집된 포항 철강산업단지.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로 환경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산강에서 수은이 검출됐고 토지구획 정리와 잇따른 아파트 건설로 환경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포항시가 환경비전 종합계획을 선포했습니다. 환경비전 계획에는 형산강 생태계 조사와 그린웨이와 포항문화의 생태복원, 전기차 확대 보급 등 120여 개 사업이 포함됩니다. 토지, 수질,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등 13개 분야에 약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로 약 2030년까지 투자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관리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의 1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포항공단 4곳에 대기 측정소를 세우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포항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지역 기업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12개 기관 단체와도 협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투자와 신기술 적용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환경 개선 사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선 지역 기업과 기관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물놀이객들이 몰리는 경주시 양분면 대종천과 산내면 청룡폭포, 태종계곡 등 5곳에 대해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올해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아직도 개발과 보존이라는 가치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힌 길이 230m의 팔공산 구름다리. 케이블카 시설 정상부와 낙타봉 인근을 연결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동식물을 비롯해 4,700여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파괴, 난개발, 천혜의 자연 경관 훼손이라는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소통이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좀 보완된 측면도 있을 건데. 경북 북부권은 풍력 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풍력 발전소 건설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청정지역 영양 등 백두대간 산등성이 곳곳에 사업 허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풍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역작용, 부작용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따질 것이고, 반환경 논란을 빚는 생태하천 조성공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 내 사유지 처리 방안 등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진정으로 생태계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화롭게 판단했을 때 인간도 그 자연과의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시간에 쫓기듯 사업이 진행되면서 친환경 목소리는 파괴된 자연 앞에 공허한 메아리로 남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논리가 시대적인 흐름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가치와 주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청년 일자리 늘리기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본뜬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2,380명의 도시청년이 시골에 정착할 경우 사업 계획서를 공모해 3년간 매년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사업은 경북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주 4일 근무하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월 120만 원씩 10개월간 160억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포함해 청년 일자리 7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늘 대구대에서 청년과 시장, 군수, 대학 총장 등과 청와과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 경주 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이 오는 9일부터 4일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9일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일본과 인도, 네팔 등 세계 대표단이 참여하는 세계피리 명인전과 개막 공연이 열리고 주말에는 전국 대금 경연대회와 세계 30개국 전통악기 전시 등이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악기 연주 체험과 영상관 운영, 음반 홍보 등 관련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돌, 나무, 흙 건축의 특성과 안전관리 방안이란 주제로 서울과 안동, 경주에서 내일부터 4일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축문화재의 구조적인 특성과 수리 보존 기술, 내진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조사와 토론을 펼칩니다. 울산시가 음식점 테이블 세팅지를 통해 지역 축제와 행사를 적극 홍보하고 있어 포항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축제와 행사를 달별로 정리한 테이블 세팅지를 만들어 관내 음식점에 배포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6월에 펀펀 만화축제와 해병대 축제 등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 만큼 울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 기업현장지원단은 이달부터 지역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오는 16일까지 지정된 담당 기업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담과 해결 활동에 나섭니다. 또 규제 완화 등 해결 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등의 개선을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기업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기술과 마케팅, 컨설팅, 금융 분야의 어려운 사항 102건을 발굴해 60.8%에 이르는 62건을 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정규직 고용 기준을 마련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사내 직영계약직은 현재 694명이 있으며 포스코는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보고 상황실을 가동해 용수개발 사업비 등을 일선 시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편성된 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시군에 우선 투입해 하천 굴착 등 용수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강수량은 159.5mm로 평년 266.5mm의 60% 수준이며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69%로 평년보다 4%포인트가량 낮습니다.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모두 조기 다셨죠? 태극기는 비바람 등에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태극기를 내려야 하는데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경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점차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고요. 밤부터는 점차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오늘 얇은 반소매만 입으신다면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9도, 그 밖의 지역도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오후 경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과 경주 21도, 포항 20도입니다. 울릉도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0도, 독도 18도입니다. 저녁부터 동해상에도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점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